네, 2장 아이템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타입 시스템에 있습니다. 2장에서는 타입 시스템의 기초부터 살펴봅니다. 네, 아이템 6. 편집기를 사용하여 타입 시스템 탐색하기.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하면 다음 두 가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TSC, 그리고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타입스크립트 서버. TS 서버라는 것도 있나봐요. TS 서버? 명령이 되나? 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실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타입스크립트 서버 또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언어 서비스에는 34페이지입니다. 코드 자동 완성, 명세, 검사, 검색, 리피터링이 포함됩니다. 보통은 편집기를 통해서 언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타입스크립트 서버에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유용한 기능이 꼭 사용하도록 합시다. 타입스크립트 서버에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한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동 완성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타입스크립트 코드 작성이 간편해집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차치하더라도 편집기는 코드를 빌드하고 시스템을 익힐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편집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요게 아니네? 그냥 새로 만들어서 타입 정해놓고, 그냥 이렇게만 넣고 보죠. 마우스를 올리면, let num equal 10, let num equal number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죠? num 변수의 타입을 넘버라고 직접 지정하진 않았지만 타입스크립트는 10이라는 값을 보고 얘가 숫자구나라고 추론해서 넘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펑션 add 아이고 return a 플러스 b 이것도 펑션에 올려보면 넘버 추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환값이 넘버라는 것입니다. 이 타입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면 타입 선언을 직접 명시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타입스크립트가 값이 타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타입 넓히기와 좁히기의 개념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건문의 분기에서 값의 타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타입 시스템을 연마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있네요. 로그 메시지 string이나 널이인데 if 메시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기에 메시지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뜨죠. 객체에서는 개별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타입스크립트가 어떻게 각각의 속성을 추론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x가 튜플 타입이어야 한다면 타입 구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산자 체인 중간에 추론된 제네릭 타입을 알고 싶다면 메소드 이름을 조사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또 있네. 이렇게 계속 없는 게 나오죠. x 1, 2, 3 네임 스프레드 이러고서 x에 올려보면 네. 숫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만약 x가 튜플 타입이어야 한다면 이런 걸 튜플이라고 하나 봐요. 튜플 타입이어야 한다면 타입 구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산자 체인 중간에 추론된 제너릭 타입을 알고 싶다면 메소드 이름을 조사하면 됩니다. 그림 2-5는 뒷장에 있는데 그리고 2-5의 어레이 스트링 뒤에 거를 쳐놓고 봐야겠네요. 뒤에 거를 또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S 네, 이렇게 놓고 슬라이스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메소드 어레이 슬라이스 하면 스트링 배열로 나온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체인 중간에 추론된 제너릭 타입을 알고 싶다면 메소드 이름을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이 메소드 이름을 조사해서 이거에 의해서 결과가 스트링 배열로 나온다. 그리고 여기를 올리면 이제는 스트링으로 바뀌는 것이 보이네요. 처음에 패스는 스트링인데
스플릿을 통해서 배열이 되고 다시 배열이 되고 문자열이 되고 그래서 넘어가서 36페이지 편집 기상의 타입 오류를 살펴보는 것도 타입 시스템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아이디에 해당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맞죠? 다음은 아이디에 해당하거나 기본값이 HTML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타입스크립트는 두 곳에서 오류를 발생시킨다. 여기 L or ID 여기 L 첫 번째 if 분기문의 의도 여기는 L or ID가 오브젝트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if 분기문의 의도는 단지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를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 오브 널이 오브젝트이니까 얘가 오브젝트가 되니까 문자열 오브젝트가 되죠, 얘가. 이거 여기서 봐야겠다.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오브젝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입 오브로 걸르면 널이 안 걸러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HTML은 걸러졌는데 아니 L 오더 이 스트링은 걸러졌는데 HTML 엘리먼트랑 널은 남아있다. 이 얘기군요. 그러므로 처음에 널 체크를 추가해서 바라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널과 같을 때는 다른 값을 하게끔 하고 이제는 널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L or ID를 출력하면 여긴 스트링만 남는 거죠. 오브젝트를 걸러냈고 널도 걸러냈죠. 그러면 스트링만 남는 거지. 네, 그래서 스트링이 나왔고 이 스트링을 바탕으로 다큐멘트 아이디를 또 get element by id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HTML 엘리먼트일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여기가 passably 널 저번에 봤던 객체가 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고가 떠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근데 여기는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거 HTML 엘리먼트만 하게끔 했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또 뜨네요. 만약에 여기가 널도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오류가 없어질 거고. 네, 그래서 36페이지 밑에 쪽에 언어 서비스는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타입 선언을 탐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코드 내에서 배치 함수가 호출되고 이 함수를 더 알아보길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2번. 네, 여기 배치 메소드가 있는데 배치가 노드.js에서 제공을 하는 걸까요? HTML 어디서 제공하는 거지? 어떻게 있지,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있군요. 타입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디클레레이션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거 브라우저 HTML5에 들어간 API, 공식 API라서 있나봐요. 네. 그래서 여기가 타입스크립트에서 이제 타입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아왔냐면 책에서 지금 F12를 가라고 했는데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여기도 있어요. 정의로 이동. 이제 그 에디터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F12로 하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lib.dom.ts 타입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돔 타입 선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패치가 프라미스를 반환하고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다. input, init 이렇게. 리퀘스트 인포를 해서 다시 F12를 누르면 여기로 이동을 한다. 리퀘스트 인포 이퀄 리퀘스트이거나 스트링이거나 또 리퀘스트를 정의를 또 보면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declare 바 리퀘스트 프로토타입 있고 new 있고 여기서 리퀘스트 타입과 값은 분리되어 모델링되어 있습니다. 리퀘스트 인포는 이미 살펴보았고 리퀘스트 init을 클릭하면 네, 요거죠.
이닛을 클릭하면 리퀘스트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얘네들만 잘 찾아봐도 API를 쓰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lib.dom.ts에서 더 많은 타입을 탐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타입 선언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타입스크립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라이브러리가 모델링 되었는지, 어떻게 오류를 찾아낼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입 선언에 관해서는 6장이 더 깊게 다룹니다. 아이템 6이 끝났네요. 7로 갑니다. 뭐 여기 더 별거 없죠? 저 에디터에서만 돌아가는 것만 본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아이템 7. 타입이 값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기. 런타임의 모든 변수는 자바스크립트 세상의 값으로부터 정해지는 각자의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변수에는 다음처럼 다양한 종류의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42, 널, undefined, 캐나다, 애니멀, 웨일, 웨이트, LBS, 4만, 레지 익스프레션, 뉴 HTML 버튼 엘리먼트, XY 화살표, X 플러스 Y 등등. 그러나 코드가 실행되기 전, 즉 타입스크립트가 오류를 체크하는 순간에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당 가능한 값들의 집합이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집합은 타입의 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숫자 값의 집합을 넘버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2와 37.25는 넘버 타입에 해당되고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널과 언디파인드는 스트릭트 널 체크 여부에 따라 넘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스트릭트 널 체크가 false일 경우에는 널과 언디파인드는 어디에도 다 속할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얘를 true로 하면은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집합은 아무 값도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네버 타입입니다. 네버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의 범위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요건가? 네. 콘스트 x에 네버 타입을 넣는데 값을 할당하려고 하면 타입 넘버 형식은 네버 형식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type 12 is not assignable. 그러면 콘스트로 선언했는데 이러면 못 쓰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할당 못 하는데? 널도 못 하고 undefined도 못 하네. 아무것도 못 하는 거네요. 네, 창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버는 도달하면 안 되는 곳에 보통 할당을 합니다. 에러객츠 같은. 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끔 스로우를 던지게끔 해서 처리를 하는군요. 네. 그 다음으로 작은 집합은 한 가지 값만 포함하는 타입입니다. 이들은 타입스크립트에서 유닛 타입이라고 불리는 리터럴 타입입니다. 끄고 다음 넘어가서 타입 A는 문자열 A, 타입 B는 문자열 B. 네. 이 문자열 요 B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타입인 거죠. 그리고 12라고 하면 거는 숫자 12라고 되어 있는 숫자 자체가 하나의 타입인 거고. 만약에 콘스트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 12의 타입은 넘버잖아요. 아닌가? 어? 그래요? 렛으로 하면 그러면 넘버가 되고, 네, 그러네요. 콘스트로 선언한 값은 변경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타입으로 적용된다.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넘어가서 두 개 혹은 세 개 등등의 여러 개의 묶은 거를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네, 타입 AB, 타입 AB12 이렇게 또는으로 나열을 해서 A나 B만 올 수 있고 AB12 얘가 그러면 AB12 2는 AB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되나? AB122랑 그러면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12 12 as AB12
되네? 되는 거죠? 두 개 타입이 지금 값이 똑같으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걸로 해서 뭐였지? 그 구조적 스- 스트럭처럴 타이핑 그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겠죠? 아닌가요? 저 너무 넘겨짚었나? 네, 어쨌든 된다. 두 개의 타입이 지금 좀 다르지만 얘는 AB에 있는 걸 가져왔고 얘는 그냥 하나씩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똑같다. 라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가서 정정을 하면 되죠. 넘어가서 3개 이상의 타입을 묶을 때도 동일하게 이걸 뭐라고 바로 이어주면 됩니다. 유니온 타입은 값 집합들의 합집합을 일컫습니다. 다양한 타입스크립트의 오류에서 할당 가능한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집합의 관점에서 모모의 원소 또는 모모의 부분 집합을 의미합니다. 가서 4번. 네. 콘스트 A가 음, 네. 문자열 A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건 정상이죠. value A is number of the set A나 B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케이. C는 C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에러. 뭐 당연한 얘기고. C는 유닛 타입입니다. 범위는 단일 값 C로 구성되며 A, B라고 하는 타입의 부분 집합이 아니므로 오류입니다. 집합의 관점에서 타입 체커의 주요 역할은 40페이지.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인지 검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네, 부분 집합인지 검사한다. 매스 랜덤으로 했으니까 0부터 1 사이인데 0.5보다 작으면 A, 그보다 크면 B.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요게 없더라도 요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응. 네, AB 1, 2는 AB를 넣었을 때 AB 1, 2 안에 부분 집합이 되니까 얘는 오케이. 12도 12라는 타입 선언인 거죠? 아닌데 이거 얘는 그 타입 값 혼란이 오네요. 타입인가요, 이거? 디클레어 전역으로 값을 어설트 하는 건가? 그냥 너는 이거야, 이 값이야. 이 중에 하나이긴 해. 근데 백이라는 것도 지금 선언은 되었는데 할당할 수 없다. AB로 넣으면 디클레어를 하면 AB 이렇게 하면 AB C라고 하자. 이건 되네. 그럼 백의 값은 뭐야? 저장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얘의 값은 뭐예요? 값이 없네. 그죠? 값이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지금 인식되게끔 타입스크립트에서만 대충 넘어가는 그런 건가 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가 그러면 이거 컴파일하면 어떻게 되지? 컴파일하면 네, ABC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걸로 들어왔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not defined가 나오겠지. 네, 지금 저희는 ABC라는 걸 디클레어로 선언을 해놨지만 이 디클레어는 타입스크립트만 인식하는 거니까 이 문장 자체가 없어지고 없는데 얘를 변수 값으로서 쓰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12라는 놈도
얘도 컴파일하고 보면 12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겠네. 그러네요. 음. 넘어가서 앞코드의 타입들은 집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루게 되는 타입은 대부분 범위가 무한대이므로 이해하기 훨씬 어려울 겁니다. 범위가 무한대인 타입은 원소들을 일일이 추가해서 만든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 int equal 1, 2, 3, 4, 5 등등등등 점점점 또는 다음처럼 원소를 서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 identified id가 string 앞에 인터페이스가 타입 범위 내의 값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객체가 스트링으로 할당 가능한 아이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객체는 identified입니다. 이 설명이 이번 아이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아이템 4에서 설명했듯이 구조적 타이핑 규칙들은 네 맞네요. 스트럭처럴 타이핑, 구조적 타이핑 어떠한 값이 다른 속성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함수 호출의 매개 변수에서도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상황에서만 추가 속성을 허용하지 않는 잉여 속성 체크, 액세스 프로퍼티 체킹만 생각하다 보면 간과하기 쉽습니다. 연산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값의 집합을 타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값의 집합을 타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등장하고 펄슨 인터페이스, 라이프 스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펄슨 스팬이라고 하는 타입은 펄슨이면서 엔드로 라이프 스팬을 또 연결을 했더니 그럼 네임 벌스 데스가 들어가나? 뭐 이런 걸 해보면 되겠죠?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나? 이거 코파일럿이 아니라 안 나오나? 이제 나오네. 나온다. 코파일럿 쓰다가 지웠어요. 가면 되겠고. 데스? 데스가 있고, 뭐, ABC라는 게 또 있으면 에러가 나나? 그치. 네, 만약에 두 개, 벌스까지 없었으면, 이거는 또 타입이 없다라고 나오네. 벌스가 없습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 펄슨 스팬이라는 애는 네임, 벌스, 데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두 개의 속성을 모두 갖는 약간 서브 타입 개념처럼 보일 것 같으네요. 설명을 봅시다. 엔드 연산자는 두 타입의 인터섹션, 교집합을 계산합니다. 그러네요. 언뜻 보기에 펄슨과 라이프 스팬 인터페이스는 공통으로 가지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기 네임이랑 벌스 데스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펄슨 스팬 타입을 공집합으로 예상하기 쉽습니다. 두 개를 엔드로 묶었으니까 엔드 연산자로 본다면 이러면은 네,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는 애들만 하는 걸 공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합집합이 되는 거죠. 타입 연산자는 인터페이스의 속성이 아닌 값의 집합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속성을 가지는 값도 여전히 그 타입에 속합니다. 그래서 펄슨과 라이프 스팬을 둘 다 가지는 값은 인터섹션 타입에 속하게 됩니다. 인터섹션. 네. 바로 이어서 예지가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네요. PS. 네. 괜히 했네, 저. 똑같은 거를 바로 다음에 있었네. 당연히 앞에 세 가지보다 더 많은 속성을 가지는 값도 펄슨 스팬 타입에 속합니다. 응? 그래요? 안 되는데? 안 돼요. 이 얘기가 아니겠구나. 네, 타입을 선언해서, 네, 오버 스펙은 뭐, 인터페이스에 선언해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그 추가된 타입도 펄슨 스팬의 하위 서브 타입이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인터섹션 타입의 값은 각 타입 내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규칙이 속성에 대한 인터섹션에 관해서는 맞지만 두 인터페이스의 유니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입 K로 넘어가서 타입 K 얘는 key of person 또는 라이프 스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person이거나 라이프 스팬이거나 해서 그랬더니 얘는 네버가 됐어요. 이게 유니온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키오브로 잡았네. 네, 그래서 교집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벌스를 한번 넣어볼까? 네, 벌스만 들어가네요. 키오브로 했더니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키오브가 없이 하면 이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펄슨에 속하거나 라이프 스팬에 속하거나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K는 얘는 네임이 있으면 벌스가 있어야 되고 벌스 없애보자. 이러면 에러고 컴마 안 찍어서 이러면 에러 안 나네? 이 K의 타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데스도 있어도 되나? 데스는 안 되네? 콤마 안 찍어서? 데스도 되네? 그러면 둘 중에 모든 성립만 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아까 엔드랑 다를 게 뭐지? 엔드는요? 엔드는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아, 네, 요거는 세 개 중에 어떤 게 있어도 상관없고, 네, 두 개의 인터페이스 중 어떤 거 하나라도 충족시키면 오케이. 요거는 근데 충족이 되나? 이게 충족이 되는 건가요, 이게? 펄슨을 충족시키니까 되는구나. 그죠? 이러면 둘 다 충족 못 시키니까 이러고. 이럴 거면 벌스가 있어야 된다. 네임이 있으면, 네임만 있으면, 이건 오케이고. 음. 네, 인터페이스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엔드는 둘 모두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구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41페이지 다시. 아까 전에 엔드로 했을 때는 얘가 네버 타입이 됐던 거죠. 뭐였지? 원래 내용이 뭐였지? 타입 K만 놓고 있었지. 네, 여기가 키오브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네버 뭐가 바뀌었나요? 뭐가 다른 거지? 라이프 스팬, 펄슨, 키오브. 아, 여기, 이거였네요. 네. 네, 이거 하면은 네버였죠. 그러니까 원래 거를 하려다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앞에 유니온 타입에 속하는 값은 어떠한 키도 없기 때문에 유니온에 대한 키어브는 공집합이어야만 합니다. 조금 더 명확히 써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고 11번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네. 네, 여기서 타입 오브 이렇게도 쓸 수 있나 봐요. 엔드 B. 엔드가
아이, 이게 해피해킹에 무각 키보드를 썼으니까 이럴 때가 조금 키 오브 B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네, 키 오브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부터 안 돼요 지금. 아, 앞에가 키 오브. 음. 근데 그래도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 타입스크립트 용어로서 이렇게 지금 뒤에 거를 앞에다 할당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얘랑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이지 않을까? 네, 그냥 설명용으로 해놓은 것 같은, 네, 이렇게 주석해놓고, 네, 동등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조금 더 명확히 써보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키오브로 해서 A 엔드로 나열했을 때는 이거를 풀면 여기서 역순이 뒤집어진다. 그런 개념이 된 거네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봐야겠네요. 헷갈리겠다. 넘어갈게요. 42페이지. 이 등식은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펄슨 스팬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은 익스텐즈 키워드를 쓰는 것입니다. 네. 펄슨 있고 익스텐즈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이러면은 펄슨 스팬은 네임도 들어와야 되는 게 되죠. 타입이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익스텐즈의 의미는 뭐뭐의 할당 가능한과 비슷하게 뭐뭐의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펄스 스팬 타입의 모든 값은 문자열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벌스 속성을 가져야 제대로 된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쵸. 서브 타입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1천, 2천, 3천 벡터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벡터 V1, 1D, 벡터 2D, 벡터 3D가 나오고 있는데 벡터 3D는 2D의 부분 집합이고 2D는 1D의 부분 집합입니다. 클래스 관점에서는 서브 클래스가 됩니다. 네. 보통 이 관계에서는 상속 관계로 그려지지만 집합의 관점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더 적절합니다. 네, 벡터 3D는 X, Y, Z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고 2D는 X, Y만 갖고 있어도 성립하고 1D는 X만 갖고 있어도 성립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익스텐즈 없이 인터페이스로 코드를 제작성해보면 부분 집합 서브 타입 할당 가능성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나? 네. 그죠? 1D는 X, X 다 있고. 집합들은 바뀌지 않았고 벤 다이어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 모두 객체 타입에 대해서 잘 동작하지만 리터럴 타입과 유니온 타입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집합 스타일이 훨씬 직관적입니다. 익스텐즈 키워드는 제네릭 타입에서 한정자로도 쓰이며 이 문맥에서는 모모의 부분 집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객키 K 익스텐즈 스트링 해놓고 K는 그러면 뭔진 모르는 일반적인 타입을 정의했는데 걔가 문자열도 포함하는 그랬을 때 그 K를 준다 이건가요? 스트링을 상속한다는 의미를 객체 상속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의 관점에서는 객체 레퍼 타입 스트링의 서브 클래스를 정의해야 하겠지만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스트링을 상속한다는 의미를 집합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링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다 라는 건가? 스트링의 부분 집합 범위를 가지는 스트링의 부분 집합의 범위를 가지는 어떠한 타입이 됩니다. 이 타입은 스트링 리터럴 타입, 스트링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 스트링 자신을 포함합니다. 맞네요. 스트링일 수도 있고
스트링을 포함하는 어떤 유니온, 그러니까 유니온이면 뭐 넘버랑 스트링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이제 스트링을 포함하는 유니온이니까 이런 타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넘버로 예로 들면 이 타입은 거기까지 받고 다음 거 15번. 네, 그래서 get 키의 앞엔 밸류니까 그냥 의미 없이 전부 객체를 넘겼고 거기에 x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이니까 와도 되고 매스 랜덤으로 해서 a나 b가 오게끔 해도 되고 다큐멘트 객체니까 타이틀이라는 게 문자열로 강제가 돼 있으니까 괜찮고 12는 아직까지는 k라는 게 음, 음, 스트링에 속해야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k라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음, 그죠? 현재는 올 수 있는 게, getK에 올 수 있는 게, 아, 근데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그, 앞에 요 대괄호, 요 꺽쇠에 잡힌 이 부분이 스트링을 익스텐드 한다고 하면서 k를 잡았는데 그 k 자체가 요 값을 또 k로 잡고 있잖아요, 키를. 그 키를 넘어온 애가 곧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돼서 거기서 타입 체킹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다 스트링으로 잡히네. 여기는 지금 A나 B만 되니까 A랑 B만 올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여기는 X로 직접 지정을 했으니까 X만 올 수 있고 여기는 스트링이 지정이 돼 있더니 스트링 다 받을 수 있는 게 됐고 근데 얘는 스트링에 속하는 부분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형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애가 와서 에러가 난 거죠. 음. 네, 제네릭 타입 강제할 때 쓰면 좋다. 현성님이 문자열 확장했기 때문에 문자열만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이해하면 더 좋다. 네, 책에서 언급된 한정자로 사용하는 예시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한정자로서 쓰이게 됐네요. 여기 값을 넘어온 거가 문자열에 속하면서 이 값만 한정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군요. 음, 어디 보고 있었지? 네, 마지막에 43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오류에서 할당될 수 없습니다는 상속의 관점에서 상속할 수 없습니다로 바꿀 수 있고 두 표현 모두 모모의 부분 집합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당과 상속의 관점을 전환해보면 객체의 키 타입을 반환하는 키 오브 t를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다음 페이지 키 오브 포인트. 네, 그러면 여기는 타입이 x나 y 유니온이 되네요. 그러면 네, 둘 중 하나가 올 수 있게 돼 있네요. 바로 x나 y. x이면 오케이, y이면 오케이, z면 에러. 네. 그리고 그 밑에 sort by가 있는데 sort by에서 또 key extend key of t가 있고 또 t가 있고 또 t가 있고 또 t가 있어. 그러면 뭘까? 벨즈에서 받는 이 t에 해당하는 배열에 있는 요소 값이 로 한정이 돼서
걔에 해당하는 애의 부분 집합이 오면 되고, 이 t는 또 뭐지? 네, 일단 좀 봐야지 알겠네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봐서. 어떻게 생긴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유출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제네릭 선언이라고 하시는데요. 아, 그거를 K하고 T를 사용한다. 아, 얘가 두 번째 인자에 가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 그러니까 요 T는 여기에 들어갈 값을 해주는 건가요? 어렵구나. 네, 요거는 첫 번째 인자. 음,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혔어. 네, 벨즈는 T 대괄호로 잡혀 있고, 배열로 잡혀 있고, 소트를 했을 때, 결과도 T 배열이 나올 테고, 벨즈가 T 배열로 나와서, 결과는 T 배열이 나오겠지. 그것까지는 알겠어. 여기 없어도 그렇게 나오겠지. 응, 그것까지는 알겠어.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라,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넘어갔던 거라, 이따가 뭐 설명이 나오겠죠? 나중에? 설명 안 나오면 따로 공부해서라도 공유를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네, 저보단 타입스크립트 잘 하시는 걸 같아서 계속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재현님이 설명해 주시네요. 제네릭을 K하고 T로 사용한다. 제네릭을 K만 사용한다. 제네릭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만 일단은 책 내용을 좀 따라가겠습니다. 타입들이 엄격한 상속 관계가 아닐 때는 집합 스타일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링 바 넘버와 스트링 바 데이트 사이의 인터섹션은 공집합이 아니며 서로의 부분 집합도 아닙니다. 이 타입들이 엄격한 상속 관계가 아니더라도 범위에 대한 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스트링 데이트랑 스트링이랑 스트링 넘버랑. 타입이 집합이라는 관점은 배열과 튜플의 관계 역시 명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걸 보기 전에 예제부터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네요. 포인트라는 걸로 지정을 했어. 포인트가 아까 X랑 Y가 오는 애였으니까 걔 배열로 이루어진 애예요. 근데 그 배열로 해서 포인트를 넘겼어. 포인트 배열을 넘겼어. 그게 T가 그러면 포인트가 되는 상태고, 그러면 K는 그 T에 속하는 키에 있는 애들로 익스텐즈 된 애가 K가 되고, 아, 네. 그러니까 K는 T의 키 값들로 이루어진 타입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기는 보면, 네, sort by에 X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이 X가 T에 들어가서 키 오브 T에 해당하는 애니까 포인트로 여기가 T지. 예. 포인트가 T니까 그 중에 키로 들어온 애가 X니까 얘가 K가 돼서 여기서는 K가 X로 잡혀 있고 여긴 포인트가 맞고. 네. 와, 어렵네. 네, 어쨌든 X는 그 포인트에 있는 타입 중에 하나니까 통과가 된 거죠. 오케이죠. X는 X 또는 Y의 부분집합이니까 또 Y도 마찬가지겠네. 보면은 여기는 다시 보면 포인트를 T로 했고 문자열 Y를 K로 했어. 근데 그러면 문자열 Y는 포인트의 부분집합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왔어. 여기도 포인트가 왔어. 그러면 통과. 여기는 지금 세 번째 거는 똑같이 포인트를 T로 잡고 K를 X이거나 Y이거나로 잡았어. X랑 Y 둘 다
포인트의 부분 집합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여기 올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없이 통과. 근데 Z가 오면 여기가 여긴 지금 바로 보이네요. 여기가 더 잘 보여주네. 키 오브 포인트라고 K가 잡혔네요. 그죠? 여기도 키 오브 포인트가 와야 되는데 Z가 포인트의 키가 아니니까 밑줄이 쳐지면서 Z is not assignable to parameter 이렇게 키 오브 포인트 형식의 매개 변수에 할당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게 되네요. 네, 제가 타입스크립트를 모르는 게 도움이 되죠.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알아내고 있으니까 네, 아시는 분들에게는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네,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모인 거니까 이렇게 좀 느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타입이 집합이라는 관점은 배열과 튜플의 관계 역시 명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콘스트 리스트 1, 2 타입 이즈 넘버 배열 튜플은 넘버 콤마 넘버로 해서 리스트를 넣었어. 그랬더니 얘는 지금 넘버들로 이루어진 배열 해서 개수가 몇 개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걸로 잡힌 것 같은데 여기는 딱 콕 찍어서 2개만 와야 돼 라고 지정이 돼 있으니까 할당할 수 없다. 2개 요소가 필요한데 더 적을 수도 있어서 문제군요. 그러면 더 많으면 그냥 에러가 파서블리로 생각해야 되네요. 적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러다. 많으면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면 3개로 지정하면 네, 명칭이 바뀌네요. 3개가 있지만 대상에서는 2개만 허용합니다. 아까 이 형태였을 때는 2개보다 적을 수 있어서 그냥 거기서 이미 걸러버린 거고 더 많아지면 많은데 2개밖에 할당 못하니까 이러고 딱 똑같이 일치해야지만 통과가 되는 형태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코드에서 숫자의 배열을 숫자들의 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빈 리스트와 이 배열 1이 그 반례입니다. 넘버 대괄호 넘버 콤마 넘버의 부분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그 반대로 할당하면 통과됩니다. 넘겨서 돌려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튜플을 넣으면 얘는 오케이다 이거지. 그렇죠. 몇 개가 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됐어. 45페이지. 트리플은 구조 타이핑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쌍으로 할당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쌍은 0번과 1번 키를 가지므로 2번 같은 다른 키를 가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거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자꾸 책보다 앞서 나가는 게 문제인데 뭐 봤으니까 넘어가면 되네요. 오류가 발생인데 그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숫자의 쌍을 0, 1로 모델링하지 않고 0 넘버, 1 넘버, 랭스 2로 모델링했습니다. 응? 네, 랭스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라는 거군요. 쌍에서 길이를 체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이보다 나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타입의 값에 어쨌든 랭스로 판단하니까 랭스가 다르면 다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네요. 타입이 값의 집합이라는 건 동일한 값의 집합을 가지는 두 타입은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타입이 의미적으로 다르고 우연히 같은 범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타입을 2번 정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타입스크립트 타입이 되지 못하는 값의 집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수에 대한 타입 또는 X와 Y 속성 외에 다른 속성이 없는 객체는 타입스크립트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exclude를 사용해서 일부 타입을 제외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적절한 타입스크립트 타입일 때만 유효합니다. exclude로 문자열 배제하고 데이트 배제하고 이것도 제네릭인데 그러면 뭐예요? 스트링이나 넘버이거나 t extends u never t 그러니까 앞에 거가 뒤에 거에 부분 집합이면 never고 부분 집합이 아니면 t다. 그러니까 얘의 부분 집합이면 여긴 타입이 never가 나와야 되고 얘의 부분 집합이 아니면 아니면 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데이트가 나오네. 부분 집합인 거를 뺀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스트링하고 넘버를 제외한다고요? 요거를 제외한다고요?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봐도 데이트가 나왔다는 거는. 근데 여기 설명이 좀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 이게 그 말인가요? t가 u를 익스텐즈 한 건데 u에 속하면 네버를 보내고 아니면 t를 보낸다. 타입스크립트에서 만든 유틸리티 타입을 사용하는 거라 콤마 기준으로 좌측의 타입에서 우측의 유니언 타입들을 제외합니다. 네, 네버는 알겠고 유니언들에서 이상하네요. 스트링 익스텐즈 스트링 하면 네버 네, 그쵸.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유니온들이잖아요, 여기가. T가 유니온이고 U가 유니온인데 그러면 얘는 얘의 부분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T니까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Constructor type by excluding from type all unit. 예, 그러니까 설명을 보면 알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추론하기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제한다라는 거에서 여기 있는 애들을 배제를 시킨다라는 거에 대해를 보면은 직관적으로 와닿긴 하는데 그냥 요 위에 있는 설명만 봤을 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네, 요 위에 떠 있는 툴팁에서 떠 있는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요거 찾아가 볼까? 그냥 이렇게 나오네. 일단 보죠. 아까 그 44페이지의 그림에 스트링 데이트랑 스트링 넘버랑은 서로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2-8 그림에. 그죠? 2-8 그림에 보면은 스트링 데이트는 스트링 넘버의 부분 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t는 u의 부분 집합이 아니니까 그냥 t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데이트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근데 그냥 여기에 속하는 애들을 다 빼버려라 라고 해서 데이트가 나왔다라는 결과는 알겠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헷갈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어디 보고 있었지? 마지막 부분 보고 있었네요. 네. 논 제로 넘즈 익스클루드 넘버에서 0을 배제한다. 그러면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제외를 했지만 그러면 이거는 0은 안 되나? 에러가 안 나네. 타입으로 했을 때 여전히 넘버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게 아니다. 음, 얘가 문제가 없이 되잖아요. 0을 배제를 했는데. 그죠? 네, 타입으로 배제를 하려고 할 때는 넘버에서 넘버를 배제라라고 하면 이거는 제로, 이거는 네버가 되겠지. 근데 부분만 빼려고 할 때는 아까 책에서 나온 대로 정수만 뺀다거나 뭐 플로트만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순 없다. 그게 45페이지 표 2-1에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46페이지로 넘어가서 표를 봅시다. 타입스크립트 용어 네버 공집합 리터럴 타입 원소가 한 개인 집합 값이 t에 할당 가능 t1이 t2에 할당 가능 t1이 t2를 상속 네, 똑같은 말이네요. 할당 가능 상속 그리고 유니온과 인터섹션이 반대의 개념이고 인터섹션이 교집합 유니온은 합집합 네. 언노운은 모르는 거 아무거나 다 애니랑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언노운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이템 7 마무리하고요.